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입맛이 확 살아나면서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 느끼셨나요?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유독 이런 고민 많이 보내주셨어요. 가을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자주 고프죠? 분명 여름엔 입맛도 없었는데 가을 되니까 살이 너무 잘 찌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요. 오늘은 이 가을철 식욕 증가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유독 잘 붙는 나이살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소화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 사례들 곁들여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왜 가을만 되면 유독 식욕이 늘어나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단순히 날씨가 선선해서 밥맛이 도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정교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낮이 길고 일조량이 많다 보니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요.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일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우리 뇌는 부족해진 세로토닌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 섭취예요. 밥이나 빵, 떡,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유독 밥이 당기고 빵이 당기고 떡볶이 같은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살짝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늘었다고 뇌가 착각하면서 식욕을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철 식욕 증가는 날씨, 호르몬, 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거 먼저 마음 편히 받아들이셨으면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식욕이 늘어도 활동량이나 기초 대사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살이 잘 안 붙었는데 40대 넘어가고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20대에 비해서 많게는 20에서 3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근육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인데, 이 근육이 줄어드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만큼 소모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소화 효소 분비량도 함께 줄어들어요. 위산 분비도 예전보다 약해지고 장의 연동운동, 그러니까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도 약해지면서 소화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을철에 늘어난 식욕대로 그냥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뱃살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배 주변,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에요. 팔다리는 그대로인데 유독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죠?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0대 초반 여성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마른 체형이셨는데 폐경 이후로 갑자기 뱃살이 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가을만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이분은 가을 되면 식사량 자체는 크게 안 늘었는데 대신 간식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오후에 출출하면 떡 하나, 저녁 먹고 나서 과일 한 접시, 자기 전에 고구마 반 개. 이렇게 하나하나는 소량이지만 다 합치면 꽤 많은 열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다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TV 보면서 빠르게 드셨다는 거예요. 저작, 그러니까 씹는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이분한테 딱 두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기, 두 번째는 간식 시간을 정해서 하루 한 번으로 몰아서 드시기. 이 두 가지만 3주 정도 실천하셨는데 놀랍게도 소화불량 증상이 확 줄고 아랫배 팽만감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나이대가 바로 중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도와줘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저작, 씹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입 안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침과 충분히 섞어줘야 이와 장에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빨리 씹고 삼키면 이 과정이 생략되면서 이와 장이 훨씬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고 결국 더부룩함이나 가스참,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숟가락 드시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숟가락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다음 음식을 뜨게 되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포만감을 느끼는 시점도 앞당겨져서 과식도 예방이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식사의 순서예요. 요즘 많이 알려진 개념이긴 한데 채소나 나물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가 소화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먼저 위에 들어가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까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으니까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50대 후반 남성분은 원래 밥부터 크게 한술 뜨고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 순서를 나물, 고기, 밥 순서로 바꾸시고 나서 2달 만에 공복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병원에서 진료도 함께 받으셨지만 식사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도 몸이 확실히 다르게 반응한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세 번째로 짚고 싶은 건 바로 장 건강, 즉 우리 몸속 미생물 균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유해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가스가 잘 차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등 장 트러블이 잦아지게 돼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발효식품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이 사실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이에요. 다만 염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거나 저염으로 담근 김치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더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뿌리채소, 그러니까 우엉, 연근, 도라지 같은 재료들을 국이나 나물로 자주 드시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줘서 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65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된장국에 우엉이나 연근을 꼭 넣어서 드시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셨는데 이분은 또래에 비해서 소화기 문제로 병원 가시는 일이 확실히 적으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장에서 변이 굳어지고 연동운동도 느려져서 소화가 더 안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식사와 식사 사이, 그러니까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또는 식전 30분 전에 넉넉히 드시는 게 좋고 식사 중에는 곡물류를 제외하고는 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루 전체로 봤을 때는 6잔에서 8잔 정도 개인의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를 목표로 나눠서 드시면 소화 기능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식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쉬시는데 사실 이게 소화에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고 소화 속도도 오히려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이와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들이 더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제가 아는 한 60대 부부는 저녁 식사 후에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함께 도시는 습관을 몇 년째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엔 그냥 부부 시간 가지려고 시작하셨다는데 나중엔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식후 산책은 여러 연구에서도 혈당 관리와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검증된 습관이에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소화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장에는 뇌와 비슷한 신경세포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들이 즉각 반응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나 장 운동이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하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녀 문제, 건강 걱정, 은퇴 이후의 변화 같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해서 더 신경 써야 해요. 심호흡을 천천히 몇 번 하고 나서 식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기관이 이완되고 소화가 훨씬 잘 이루어져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일곱 번째로 가을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제철 식재료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거예요. 가을에 나는 배, 감, 무, 고구마 이런 재료들이 사실 소화에도 정말 좋은 재료들이에요. 특히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예로부터 떡이나 밥 먹고 체했을 때 물을 갈아 드시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로 소화를 돕고 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과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와 시간을 조금 띄워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 측면에서 더 좋아요. 8번째, 식사량 자체를 조절하는 아주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밥그릇이나 접시의 크기를 조금 줄이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시각적인 포만감에 큰 영향을 줘요. 큰 그릇에 적게 담으면 허전해 보이고, 작은 그릇에 적당히 담으면 꽉 차 보이면서 뇌가 충분히 먹었다고 인식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류는 염분 조절 차원에서라도 조금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면서 붓기도 심해지고, 이게 또 대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9번째는 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에요. 소화랑 잠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반대로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음날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밤늦게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게다가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 소화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소화, 건강, 그리고 체중 관리 모두에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이 모든 걸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을철 식욕 증가는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줄이거나 무리하게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씹기, 식사 순서 바꾸기, 발효식품 챙기기, 식후에 가볍게 걷기,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몸에 붙여가시는 게 훨씬 더 오래가고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중년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켰을 때 오히려 살도 더 자연스럽게 빠지고 몸도 더 가벼워졌다고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 꾸준한 리듬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씹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좋고, 식후 산책 하나만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시다 보면 이 가을이 지날 때쯤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에 특히 챙겨야 할 근육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편안한 가을 보내시길 바랄게요.